말하자면 돌아가신 분의 말을 통역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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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시죠. 예.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매일 삶과 죽음의 실마리를 찾는 법의학자 김문영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반갑습니다. 오세요.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연구실을 이끌고 있는 김문영 교수라고 합니다. 아니 전에 법의학자 이제 유성호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지원자가 많이 없는데 한 분이 있다 네네네. 했던 분이 바로 오늘 접니다. 그죠? 네. 야. 그 한 분이 교수님이시군요. 네, 그때 이제 같이 서울대학교 법의학교실에 있었기 때문에. 네네네네. 아니 어떻게 10년 만에 이렇게 교수님께서 지원을 하시게 된 거예요? 뭐 저도 뭐 다른 교수님들이 좀 그렇듯이 약간 이렇게 운명처럼 다가온다라고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원래 사실은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그러세요? 공대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벌써 20년 전이죠. 그 20년 전에 이제 CSI가 딱 굉장히 맞아, 드라마가 유명해졌었어요. 유행을 했었죠. 네, 미드가. 강의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네, 법의학에 대한 강의를. 네, 네. 그 법대에 이제 법의학 강의가 개설이 되어 있어서 저거 들어보자 해가지고 들었는데 그 강의 자료에 이제 다 시신 사진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사진을 보면 굉장히 충격에 빠지시는 거예요. 그 수강생들이. 네. 네.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않더라고요. 네. 그렇게 어색하거나 뭐 그래요? 끔찍하거나 그런 느낌은 없고 그냥 사람이 저렇게 될 수가 있구나라는 그냥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서 근데 또 이제 강의 중에 이제 교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었어요. 이렇게 중요한 분야인데 사실 하고 싶어하는 그 지원자들이 너무 없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나는 괜찮은데 그럼 내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아니 그럼 사실 전공은 따로 있었는데 네네. 우연히 이렇게 들었던 그 수업에서 이 법의학 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신 거예요. 네. 지금까지 총 한 1,069건 정도의 부검을 하셨다고 그래요. 네네. 야, 어떻습니까? 하루 일과가 좀 교수님은 어떠세요? 뭐 부검이 있는 날은 이제 오전에 부검을 하고 이제 오후에 보통 감정서를 쓰는 스케줄로 돌아가고요. 그렇군요. 네. 일단은 부검은 제가 부검을 하기로 되어 있는 날 그 전날 저녁까지 과수에 접수된 거를 기준으로 이제 영장이 확실하게 나온 것들만 부검을 실제로 하게 되고요. 보통 시신이 발견되고 나서 하루 이틀 정도 지난 다음에 부검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하루 이틀 동안 이제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부검에 들어오게 됩니다. 아무리 많아도 4구는 넘지 않고 보통은 1구에서 2구, 많을 땐 3구 정도 부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부검이라는 단어가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에게 좀 자주 들리는 단어긴 한데 실제로 부검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들이 많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네. 보통은 이제 부검을 꼭 이제 말씀드렸던 뭐 타살 사건 이런 강력 사건이랑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부검은 병사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질병으로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병원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정확한 진단을 받은 상태가 아니라서 만에 하나 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죠. 확인하는 과정이 대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말 그냥 우리 가족들이 이제 그 부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맞아요.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루어질 거군요. 수 네. 있는 일들입니다. 부검을 시작한 첫 해에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일이 좀 있었다고 해요. 예, 어떤 일입니까? 그때 제가 첫 해 이제 부검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음. 그때 이제 들어가는 부검이 좀 강력 사건에 가까운 상태 사건이었어요. 강력 사건에 가깝다라고 하면서 왔는데 네. 근데 범인이 이제 가족이었고 네? 그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어머니랑 오빠한테 이제 살해를 당한 분이셨고 어머니와 어머니랑 오빠한테요. 오빠. 네네. 여동생을 흉기로 찔러서 숨지게 한 혐의로 친오빠가 체포가 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친어머니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어머니 54살 A씨와 오빠 B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근데 그 공격의 수위가 이제 좀 너무 이렇게 좀 잔혹해서 그러니까 네. 저희가 이제 딱 그 시신을 뵀을 때 많이 훼손이 돼 있는. 네, 그러니까 얼굴 아래쪽하고 목이 에? 좀 많이 훼손이 되신 상태였어요.
경찰이 발견 당시 김 씨의 시신은 얼굴과 몸이 분리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오빠와 어머니에 대해 일단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시신을 부검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날 지도 교수님하고 같이 신월동 국과수에 갔는데 일단은 시신 훼손 상태가 너무 심하니까 다들 약간 좀 평소보다 더 숙연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구타로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목도 조르고 나중에 이제 기절을 하게 되니까 이제 시신도 많이 훼손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키우던 강아지한테 악귀가 들렸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강아지를 먼저 죽였어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악귀가 딸한테 옮겨 붙었구나 하면서 이제 딸을 공격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상황이 이제 좀 어머니는 나중에 결국 이제 조현병이 있는 걸로 밝혀지셨어요. 근데 이제 이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아드님도 조금 이제 독특한 생각을 하시는 네, 그런 상태가 되셨었고 그래서 사실은 치료를 받았으면 그런 상황까지 안 그러니까요. 왔을 텐데 네. 이제 아무래도 가족들이 이제 그 치료를 권유하기보다는 이제 어머니의 그 생각에 좀 동조하고 이렇게 그런 참 너무 쪽으로 안타깝네요. 갔던 것 같아요. 네, 안타깝네요. 그 사건도 굉장히 안타까웠던 사건. 이게 참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픈 그런 네. 사건이네요. 네. 사실 그런 정도로 심하게 훼손된 시신은 제가 부검 시작하고 나서 처음 보는 거였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조금 어느 정도는 충격적인 굉장히 좀 생경하게 현실감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이게 정말 만만치 않은 직업이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습니다. 교수님의 부검으로 결정적인 사인을 밝혀낸 그런 경우도 좀 있다고 그래요. 네, 제가 이제 또 촉각법의관으로 이제 일하게 된 첫 해에 네. 겪은 사건인데 그때도 젊은 여자분이셨고 이제 마지막에 어떤 수련원으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이 이제 CCTV에 확인이 찍혔어요. 되셨어요. 네. 네. 근데 그러고 나서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후에 사망한 채로 이제 신고가 접수가 된 거예요. 저희가 이제 시신을 딱 받아봤을 때도 보통 이제 사람이 사망을 하면 이제 피가 더 이상 이제 심장이 뛰면서 이제 더 이상 피를 돌게 하지 않죠. 않으니까 그 피가 중력에 따라서 가라앉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시반이라고 하는 네, 거죠. 시반이라고 하는 네. 현상이고 이게 보통은 이제 똑바로 누워 있으면 이제 등 부분이 좀 붉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이분이 사망하신 지 얼마나 됐나를 좀 추정하기도 하는데 그분도 이제 등 부분이 굉장히 붉은색을 띠긴 하는데 이게 시반이랑은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시반은 바닥에 밀착해 있는 부분에는 생기지 않아요. 네, 혈관이 이렇게 압착이 되니까 그쪽으로는 혈액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혈액이 다 퍼지겠네요. 네네. 그래서 그 주변에는 붉게 되지만 완전히 밀착한 데는 오히려 더 하얗게 보이는 네네. 그 시반은 그런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분은 그냥 등 전체가 다 붉은색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반은 아닌 것 같다. 좀 이상하게 생각이 돼서 이제 절개를 해보니까 다 멍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누군가의 구타에 의해. 네, 이거는 뭔가 외력이 가해졌다. 그 붉은색이 다 이제 출혈이었던 거죠. 출혈이 너무너무 심해서 이제 그 피부 안쪽에 있는 근육까지 다 이제 녹아내린 상태였고 그 손상 때문에 결국은 돌아가시게 된 걸로 진단은 나왔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분은 왜 그렇게 등 뒤쪽에 그렇게 광범위하고 심한 멍이 들어 있었을까? 그걸 이제 찾아내는 게 이제 경찰의 수사 방향이 된 거였죠. 이게 범인이 그러면 누구입니까? 그때 이제 수사 초기에는 이분이 어쨌든 수련원에 가서 이렇게 사망을 하셨으니까 네네. 그 관계자들부터 조사를 그렇겠죠. 받으셨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분이 그 집에서 좀 학대를 받으신 것 같다라는 진술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더 이제 형사분들이 그 조사를 해보시니까 수련원 관계자들이 단체로 휴대폰을 교체를 했어요. 그리고 그 내부에 있던 CCTV를 삭제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수상한 게 하나씩 나오니까 더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일종의 이렇게 수강생으로 등록을 한 분이셨는데 이 돌아가신 분이 이분한테 이런저런 이렇게 잡일을 굉장히 많이 시켜줬더라고요. 그런 일을 계속 시키는데 또 정해진 날짜까지 안 해오면은 굉장히
많이 혼내거나 질책을 하고 네, 또 네. 때로는 목검 같은 걸로 이렇게 아. 때리기도 아우. 하시고 폭력까지. 네, 뭐야? 그게 너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피해자분은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 신고도 못하고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신 거구나. 아. 그래서 그날도 이제 늦었다 하면서 나 일도 다 못했는데 늦었다 하면서 막 달려가는 게 그 CCTV에 마지막으로 잡힌 모습이었던 아니 근데 거죠. 이 참 시신 부검 결과 외부 충격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이 나왔습니다. 수련생을 목검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장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게 본인들이 잘못을 했는데도 이걸 이제 증거인멸을 하고 증거인멸을 시도를 한 거죠. 가족분들한테 떠넘기고. 정말 진짜 부검을 하신 이야기를 또 하다 보니 이런 이야기까지 좀 나왔는데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또 이야기를 또 듣다 보면 그만큼 또 부검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일을 하시면서 또 유독 마음이 좀 아팠다, 좀 네. 먹먹했다라는 그런 또 일들도 좀 있으셨다고 그래요. 가끔 이제 같이 살던 가족분들이 한꺼번에 오시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 네. 또 이제 어떤 사건 중에 하나가 고령의 이제 어머니랑 이렇게 좀 중년의 아드님이 같이 돌아가셔가지고 뒤늦게 발견이 되신 사건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발견되신 계기가 수도세가 갑자기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수도관리 사업소에서 이 점검을 하기 위해서 이 집을 찾았다가 이제 부패 상태로 이제 돌아가신 두 분을 발견을 하신 거였던 거죠.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서 80대 어머니와 50대 아들이 숨진 지 한 달여 만에 발견됐습니다. 수도요금이 90만 원 넘게 나온 걸 이상하게 여긴 수도사업소 직원이 현장 점검을 나왔다 발견했습니다. 불러도 인기척이 없었고 물이 이렇게 새고 있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이 두 분이 다 좀 거동이 좀 불편하시고 네. 그러니까 일정한 직업이 없는, 그러니까 특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셨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로 이렇게 지원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이분들이 살고 계시던 집이 자가였어요. 아. 물론 그 집이 이제 아주 괜찮은 집은 아니었고 이렇게 쓰러져가는 그러니까 집이었는데도 서류상으로는 재산이 있기 재산이 때문에 있으니까 이게 구청에서 뭐 이렇게 그 주민센터 같은 데서 네. 이제 확인을 해도 방법을 찾아보는 와중에 이제 결국은 돌아가신 그런 거예요. 안타까운 네. 또 일이 있었군요. 조금 더 안타까웠던 거는 이 두 분이 둘 다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시신 상태로 봤을 때는 이제 아드님이 먼저 돌아가신 것 같았어요. 근데 어머님이 더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아드님이 좀 보살폈을 텐데 아드님이 더 먼저 돌아가시니까 어머님은 이제 그냥 거의 좀 마지막에는 뭐 식사도 제대로 못하다가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싶은 상태였는데 그 와중에도 이제 아드님 양말을 신겨놓은 것 같은 정황이 있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이게 참 본인도 굉장히 상태가 안 좋으셨을 텐데 그 와중에도 이제 아드님을 걱정하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더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뭐 혹시 사각지대가 생기는 이럴 때에 네네네. 이렇게 또 안타까운 일들이 또 생기니까 이게 또 이런 거를 뉴스로 볼 때마다 참 저도 그렇습니다만 네. 많은 분들이 참 뭐 안타까워하시죠. 맞아요. 가슴 아프죠. 이런 일이 좀 없어야 하는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한 1000건 넘는 부검들을 다 이제 파일 하나로 정리를 해놓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다 사건 개요들이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그 사건 개요를 이렇게 하나씩 보다 보면 사람의 인생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하고 다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정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구나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 교수님도 이제 이 일을 하고 계시니까 직업병 같은 건 없으세요? 뭐 직업병 뭐 이제 언제 어디서든 저한테도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좀 그렇죠. 네네. 저 오늘 녹화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그렇죠. 그 뭐 사실 우리 모두에게나 있을 수 있는. 네, 예. 아마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꼭 나쁜 건 아닌 게 좀 안전에 좀 더 신경을 쓰게 되기도 하고 뭐 매일 저녁 콘센트를 다 빼놓는다. 플러그를 다 빼놓는다 이러신 분들도 계시고 좀 더 이렇게 조심하게 되는 것도 있고요. 직업병으로 뭐 이제 좀 교수님께 질문을 드렸었지만 지나가다가 그런 이상한 그 어떤 냄새 이런 거에 사실 되게 예민하시다 그래요. 네. 좀 이렇게 부패 시신에서 나는 냄새는 사실 일상생활을 다르죠. 살면서 맡아볼 수 없는 그러니까. 냄새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풀숲 같은데 아니면 옆에 이제 좀 조경이 된 곳들이 있잖아요. 가끔 비슷한 냄새가 날 때가 있어서 이게 이런 냄새가 날 리가 없는데 왜 이런 냄새가 날까 이제 생각을 해보다가 사실은 그 냄새 때문에 이제 시신이 발견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럼 실제로 그 냄새 때문에 시신을 발견하신 적도 있으세요? 아 제가요? 네. 영화나 이제 뭐 드라마 보면 아니 그래서 이거 무슨 냄새지?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네네. 제가 그러면은 거의 김전일 코난 수준. 그래요? 역시 그 김전일 코난. 역시 확실히. 역시 저도 좋아하거든요. 코난. 재밌어. 오페라 유형의 대저택인가 그 참 재밌었는데. 뭔지 알아요? 극장판. 맞아요. 알지. 아유. 예. 네. 오. 네. 근데 저희 그 아파트마다 이제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있죠. 네, 거기에 좀 되게 좀 느낌이 쎄한 글이 한번 올라와가지고 어떤 글이요? 대표님한테 직접 연락드린 적도 있긴 한데 어떤? 그 자꾸 윗집에서 썩은 된장 냄새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 썩은 된장 냄새? 이거 혹시 그 뷔페 냄새를 이렇게 표현하신 게 아닐까라는 그 생각이 직감적으로. 갑자기 들어가지고 방장님한테 이제 혹시나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겼을 수도 있으니까 관리사무소에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좀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진짜 확인해 봤어요? 별 얘기가 없었던 거 보면 그냥 다행히 다른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다행이네. 네. 아니 어쨌든 좀 이렇게 뭔가 어떤 이상한 느낌이 있을 때는 이건 사실 확인을 해보는 게 네. 그쵸. 사실 그 어떻게 보면 법의학이라는 것이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억울하게 어떤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정말 마지막 희망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진짜 사건이 해결되기도 하고 네. 억울함이 풀리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중요한 일을 하시는 오늘 교수님 비롯한 많은 분들에게 저희가 또 응원의 박수를 한번 또 드립니다. 부검을 하고 감정서를 쓰는 매 순간순간이 굉장히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순간인 것 같아요. 제가 쓴 감정서의 한 줄, 한마디 때문에 사망의 원인이 바뀔 수도 있고 이 사망에 어떤 책임 있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최대한 많이 알아내서 정확하게 진단해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